바이든과 트럼프 두 미국 대선 후보가 TV 토론에서 처음으로 맞붙었습니다. 토론에 앞서 양측은 장외 광고로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종합 비타민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암연구소는 건강한 성인 40만 명을 대상으로 20년 넘게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LA 지역 공립학교에서 운동장 등을 녹지화하는 계획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제 녹지가 많은 지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유명 베이커리에 무장 강도가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은 권총으로 위협하며 현금 $1,000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나 노래를 주변에 유포했다가 공개 처형당한 사례가 실제로 확인됐습니다. 또 북한에서는 결혼식에서 신부가 흰색 드레스를 입어도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바이든과 트럼프 두 대선 후보가 TV 토론에서 처음으로 맞붙었습니다. 토론에 앞서 양측은 장외 광고로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CNN이 주관하는 미 대선 후보 첫 TV 토론은 우리 시간 오늘 오전 10시부터 90분간 진행됩니다. 토론 장소인 애틀란타에 먼저 모습을 드러낸 건 바이든 대통령이었습니다. 바이든은 지난 일주일 동안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측근들과 모의 토론을 하며 결전에 대비해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 시간 오전 6시 반쯤 애틀란타에 도착한 뒤 토론장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트럼프는 참모들과 정책을 논의하고 선거 유세를 다니는 것으로 토론 준비를 대신해왔습니다. 결전에 앞서 양측은 상대 후보를 겨냥한 광고로 장외 대결을 벌였습니다. 바이든 측은 전직 트럼프 정부 관료들의 입을 빌어 트럼프를 독재자이자 종잡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We worked with him. We knew him. This man is unfit to be president. A second term would be more dangerous than a first. 트럼프 측도 인지력 논란을 일으켰던 여러 실수 영상들을 보여주며 바이든의 고령과 건강 문제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Lost a fight with his jacket and regularly gets lost? Makes it 4 more years on the White House? 오늘 토론에선 건강, 사법 리스크 같은 후보 개인 문제와 함께 인플레이션, 이민, 임신 중지 같은 정책적 쟁점을 놓고 격론이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토론은 2020년 첫 TV 토론 때처럼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걸 막기 위해 상대 발언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발언 순서 외에는 마이크를 끄기로 했는데 제대로 지켜질지 관심입니다. 지지율 박빙 상황에서 이번 토론이 대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네, 매일 꼬박꼬박 종합 비타민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게 장수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조기 사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다소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암연구소는 건강한 성인 40만 명을 대상으로 20년 넘게 추적 관찰하며 건강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매일 종합 비타민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비복용자보다 사망할 확률이 4%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비타민이 특정 경우에 유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의 요점은 종합 비타민이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는 대신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제한하면서 다양한 영양소와 섬유질을 제공하는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전 세계 최우수 대학 1위에 선정됐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세계 최우수 대학 순위에 따르면 하버드와 MIT, 스탠포드 대학이 나란히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UC 버클리가 5위, 워싱턴 대학이 7위, 컬럼비아 대학이 9위, 예일 대학이 10위,
UCLA가 11위에 올랐습니다.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이 4위 등 전 세계 최우수 대학 1위부터 15위까지는 모두 미국과 영국의 대학들이 차지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칭화대가 1위에 올랐고 한국에서는 서울대와 연세대, 세종대가 탑3로 꼽혔지만 135위와 200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순위 조사는 100여 개 국가 2,250개 대학을 대상으로 글로벌 연구 평판과 출판물,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의 수, 국제 협력 정도 등 13가지 항목을 평가해 순위를 매겼습니다. 대형 약국 체인의 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월그린스가 실적이 저조한 전국 2,100여 개 매장을 폐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팀 웬트워스 월그린스 CEO는 오늘 실적이 저조한 2,100여 개 매장에 대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상당 부분을 폐쇄하는 것이 옵션이라고 공표했습니다. 월그린스는 지난 10년 동안 2,000여 개 매장을 이미 폐쇄한 상황입니다. 월그린스는 전 세계적으로 12,50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8,700여 개 매장이 미국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편 월그린스 외에 CVS와 라이트에이드 등도 매장을 폐쇄하며 파산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형 약국 체인들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이유로는 처방약에 대한 빠듯한 상환과 매장 운영 비용 상승, 그리고 월마트나 아마존 등 대형 소매업체들이 약국 사업을 강화한 것도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한국 컨텐츠 기업인 네이버 웹툰이 오늘 뉴욕 나스닥 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상장 첫날 주가가 9.5% 오르면서 전체 시가총액도 4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상장 행사에는 네이버 창업자인 이혜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도 참석했습니다. 오늘 상장으로 회사 측은 한국 돈 4천억 원 이상 자금을 모았습니다. 네이버는 상장 후에도 60% 이상 지분을 갖고 이사 선임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일리노이주의 한 축구장에서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고든모어 파크의 축구장 한가운데가 30피트 아래로 꺼진 건데요. 공원에 설치돼 있던 CCTV에는 싱크홀 발생 당시 상황이 그대로 찍혔습니다. 단 몇 초 만에 땅이 꺼지면서 가운데에 있던 가로등까지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이번 싱크홀은 너비 약 100피트로 지하 광산이 붕괴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원 관계자는 이번 붕괴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원을 임시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최근 LA 지역 공립학교에서 운동장 등을 녹지화하는 계획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요. 실제 녹지가 많은 지역에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학교 부지의 녹지화는 LA 한인타운 등 도심 지역의 턱없이 부족한 공원 문제 해결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장기 청소년들이 하루 절반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 매일 뛰어노는 운동장부터 교실이 있는 건물까지 온통 아스팔트와 시멘트로 덮여 녹색은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녹지 공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학교에도 변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오는 2035년까지 모든 학교에서 운동장의 30% 이상을 녹지로 바꾸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We're committed to increasing access to these benefits by creating more green spaces on school grounds. This could involve planting trees and gardens, creating outdoor classrooms, and revamping existing play areas. 환경 전문가들은 특히 녹지 불균형이 심한 도심 지역의 학교 녹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처럼 인구가 밀집되고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에도 학교는 이미 들어서 있다는 겁니다. Going through Koreatown, it's been a challenge. By the time we're ready to figure out a purchase of a property, it's already purchased by somebody else, and it's for development of something other than a park. 학교 내 운동장 등을 녹지화해 방과 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한다면 공원 조성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So everybody has a school within walking distance of their homes. And if they could be greened, they could provide those kinds of green spaces
for the communities that currently don't have access to parks and nature. 곳곳에 공립학교가 위치한 LA 한인타운의 녹지 문제 해결에 학교 녹지화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 인기 베이커리에 무장강도 침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어젯밤 10시 41분쯤 일가와 웨스턴길 선상에 위치한 한인 운영 베이커리에서 발생했습니다. 매장 내 CCTV에는 한 남성이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가게로 들어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남성은 직원에게 다가가 권총을 꺼내 위협하며 현금 출납기를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현금 약 $1,000를 훔쳐 가방에 넣은 후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30대 남성으로 도주 후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며 목격자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최근 LA 대중교통시설 내 범죄가 폭증하고 있는데요. LA 메트로 이사회가 자체 경찰 조직 신설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메트로 이사회는 LA 메트로 자체 치안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LA 메트로에서는 계약을 통해 여러 수사기관 소속 경찰들에게 대중교통시설 치안을 맡기고 있는데 이로 인해 매해 1억 9,400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비용이 드는 데 비해 책임은 분산되고 통합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높은 수치의 박테리아가 검출된 LA 지역 해변 18곳에 대해 입수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일부 해변들이 높은 박테리아 수치를 기록했다며 입수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입수가 금지된 해변에는 산타모니카 피어와 산타모니카 비치, 말리부 피어, 마리나델레이 비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보건국은 이들 해변에서 물놀이와 서핑 등 바닷물 안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경기도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희생자들의 신원이 어제 모두 확인됨에 따라 장례 절차가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업체 대표는 처음으로 유족들을 만나 사죄했고 유족들은 울분을 터뜨리며 오열했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아리셀 공장 화재 나흘째인 어제 아리셀 대표와 본부장이 희생자 유족들을 찾았습니다. 대표는 고개를 숙였고 본부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유족 앞에 사과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사죄를 드리고 다시 한번 사죄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관계자들을 처음 만난 유족들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억울하게 지금 어떻게 우리 부모들은 우리 24살밖에 안 됐어요. 봐봐요. 저게 우리 아들은 얼마나 멋진 아들인지. 엄마를 잃었어요. 엄마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보상해야 될까요? 유족들은 뒤늦은 사과에 쓴소리를 쏟아냈고 아무런 대책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있었던 거냐며 회사 측에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안전교육을 제대로 했으면 탈출했을 거예요. 연기 났는데 그때 탈출했으면 살아있을 거예요. 유족들은 사고 대응 대책위를 구성해 사건의 진상규명 등을 함께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사망자들의 신원도 어제 추가로 확인되면서 23명의 사망자 신원 확인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최종 확인된 사망자는 한국인 5명과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입니다. 경찰은 사망자 유족들에게 신원 확인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자들의 장례 절차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화성시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시내 곳곳에 분향소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SBS 서동균입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자신의 회고록에서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눴던 얘기를 멋대로 왜곡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 왔는가입니다. 김 전 의장은 회고록에서 재작년 이태원 참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 12월 5일 국가 조찬기도회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의장은 독대했는데 김 전 의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게 옳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관해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 결정을 못하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에 김 전 의장이 그게 무엇인지 묻자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김 전 의장은 회고록에 적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전 의장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대통령은 당시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최근에는 이태원 특별법을 과감하게 수용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전 의장은 대통령실 반박에 대해 회고록에 쓴 내용 외에 사족을 붙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북한에서 한국의 드라마나 노래를 주변에 유포했다가 공개 처형당한 사례가 실제로 확인됐습니다. 또 북한에서는 결혼식에서 신부가 흰색 드레스를 입어도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북한의 이런 실태를 담은 올해 인권보고서 내용 정혜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통일부가 만든 올해 북한 인권 보고서 영상물입니다. 2022년 황해도의 한 광산에서 22살 농장원이 공개 처형됐는데 남한 영화와 노래를 보고 듣고 주변 7명에게 유포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옛날 같으면 교화형 1년이었을 텐데 처벌 수에 놀랐습니다. 북한은 2020년 남한 드라마나 노래를 유포하면 최고 사형에 처하는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북한 인권 보고서에는 이 법에 따라 실제 공개 처형이 이뤄졌다는 탈북민 증언이 처음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동해로 목선을 타고 탈출한 탈북민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더다가 현찰에서 걸리면 총살까지 하는 그런 감회가 너무 심해졌고 제가 알고 있던 몇 명의 이제 젊은 애들도 19살, 20살, 23살 애들도 총살을 당했습니다. 남한 문화 단속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를 엎거나 신부가 흰색 드레스를 입는 걸 반동으로 교육하고 있고 단속원들이 휴대전화를 검열해 아빠나 쌤처럼 남한식 표현으로 번호가 저장됐으면 단속한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강제노동과 성폭력, 가혹행위 등 북한의 인권 유린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통일부는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에 의해서 저지러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를 공개적으로 명확히 알려낼 수가 있다. 이러한 정부 의지의 결과입니다. 통일부의 북한 인권 보고서 발간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인데 매년 발간할 예정입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러시아가 비우호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격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제재에 참여한 나라들을 모두 비우호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됩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간 27일 언론 브리핑에서 비우호 국가의 외교관계 격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외교관계 격화는 비우호적이고 적대적인 태도에 직면한 국가의 표준적인 외교 관행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서방의 적대적 개입에 러시아도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Подобную постоянно растущую вовлеченность и непрекращающуюся со стороны Запада эскалацию напряженности на континенте Россия просчитывает разные варианты.
페스코프 대변인은 다만 아직은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며 외교 정책은 푸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도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비우호국과 외교관계 수준을 낮추는 게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런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비우호국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와 함께 북한의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파병설에 대해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인지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타스 통신은 미국 전쟁연구소가 북한이 도네츠크에 공병부대를 파견할 계획을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전쟁연구소는 최근 전황 보고서에서 한국 언론 보도를 근거로 북한이 이르면 다음 달 도네츠크에 공병부대를 보낼 수 있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남미의 볼리비아에서는 군대가 장갑차를 앞세워 대통령 궁에 밀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반발하면서 3시간 만에 쿠데타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장갑차가 볼리비아 대통령궁 철문을 들이받고 문이 뚫리자 뒤에서 기다리던 군인들이 궁 안으로 몰려 들어갑니다. 현지 시간 26일 오후 3시 합참의장인 수니가 장군이 지휘하는 군인들이 대통령궁과 국회가 모여 있는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 중심가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상황을 바꿨습니다. 아르세 대통령이 궁 안으로 들어온 수니가 장군 앞에 서서 해산을 명령하는 장면이 생방송으로 중계된 겁니다. 이 소식에 거리엔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는 시민들이 몰려들었고 브라질과 멕시코 등 주요 국가들도 일제히 쿠데타를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새 합참의장을 지명하면서 명분도 사라지자 지휘부는 3시간 만에 후퇴를 명령했습니다. El pueblo movilizado ha hecho posible que hoy hagamos retroceder esta intentona golpista. Gracias, pueblo boliviano! 수니가 장군은 그 직후에 경찰에 체포됐는데 현 대통령 지시로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El presidente me dijo que la situación está muy jodida. Esta semana va a ser crítica. Esta semana. Entonces es necesario preparar algo para levantar mi popularidad. Ya los blindados empiezan a bajar. 볼리비아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현 대통령과 13년간 장기 집권했던 전 대통령이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쿠데타 시도로 양측 간 갈등이 더 거세지면서 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뉴욕시 경찰국의 한인 여성 최초로 허정윤 총경이 경무관급 고위직에 내정됐습니다. 주요 한인 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여행을 준비하는 고객을 위한 얼리버드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오는 7월 2일까지 LA $922, 샌프란시스코 $793, 뉴욕 $1132.8 등 미주 출발 노선 항공권을 특가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탑승 기간은 9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산타클라리타 지역에 유괴범 출몰이 잇따라 주의가 요망됩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13일 발렌시아 힐스의 한 커뮤니티 수영장에서 한 소년이 납치를 당할 뻔했으며 이전에도 용의 남성과 비슷한 외모의 남성이 수영장 근처에 숨어 있는 것이 자주 목격됐다며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의 한인 여성이 최초로 경무관급 고위직에 내정됐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은 지난 1998년 한인 첫 여성 경관으로 임명돼 근무해왔던 허정윤 총경이 데퓨티 치프로 승진이 내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데퓨티 치프는 일선 총경보다 한 등급 높으며 군 장성급과 같은 별 1개입니다. 앞으로 밀린 톨비를 내지 않으면 차량 등록을 못하게 됩니다. 메릴랜드 차량국은 지난 5월 31일 현재 톨비를 내지 않은 운전자는 4만 5천 명이 넘고 이 중 일부 운전자는 미납된 톨비가 수천 달러나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 등록을 못하게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전력 공급회사 조지아 파워가 저소득층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조지아 파워는 65세 이상이거나 소셜 시큐리티 장애보험 소지, 생활 보조금을 받는 주민들이면 누구나 해당되며 매달 33달러 50센트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전 세계 코뿔소의 약 80% 정도가 서식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밀렵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한 획기적인 방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대한 몸집의 코뿔소를 눕힌 후 뿔 부분에 뭔가를 주입합니다. 놀랍게도 방사성 물질인데요. 이렇게 하면 각 나라 공항의 방사능 검출기에 걸리기 쉽고 만약 이 뿔을 사람이 먹으면 유해하기 때문에 뿔의 거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코뿔소 뿔이 건강에 좋다는 속설로 인해 밀렵이 성행하자 현재 당국이 내놓은 대책인데요. 주입하는 물질은 방사성 수치가 낮아서 코뿔소의 건강과 주위 환경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수컷들 행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18개월에 한 번씩 미리 뿔을 자르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 방법을 쓰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한 번 시술에 5년이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시뻘건 불꽃을 튀기며 용접을 하고 무거운 쇳덩이를 다루느라 분주한 사람들, 뭘 이렇게 열심히 만드나 싶죠. 네덜란드의 이 남성들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자전거를 만드는 중입니다. 한참을 공들여 이어 붙이니 짜잔!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긴 자전거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무려 길이가 55m로 이 분야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단지 길이만 긴 게 아니라 실제 두 바퀴만 사용해 주행에 성공해야 하는데요. 전력을 다해 페달을 밟으니 속도는 느리지만 이게 움직이긴 하네요. 코너도 못 돌고 실용성은 한참 떨어지지만 도전 정신만 생각해도 가치는 충분하지 않나 싶네요. 인도에서는 오래전부터 코끼리를 신성한 동물로 여겨왔는데요. 하지만 최근엔 코끼리가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공포의 대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요란한 사이렌과 번쩍이는 조명이 밤의 정적을 깹니다. 대체 얼마나 큰 사건이기에 한밤중 경찰이 이렇게나 우르르 몰려왔을까요? 범인의 정체는 바로 코끼리였습니다. 민가에까지 내려와 주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건데요. 코끼리가 농작물을 함부로 먹어치우기도 하고 심지어 인명피해도 발생하자 당국에 비상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야생 코끼리가 민가에 내려오는 이유는 각종 개발과 산불 등으로 코끼리의 서식지가 파괴된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데요. 당국은 감시 카메라와 경찰을 늘려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국 남부 충칭시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한 소녀가 학교에 가기 위해 걷고 있는데요. 바로 앞에 맨홀 뚜껑이 열려 있는 걸 못 보고 그만 쏙 빠지고 맙니다. 얼마 전 이 지역에서 폭우가 쏟아지면서 맨홀 뚜껑이 움직였던 건데요. 천만다행으로 지나던 시민들이 소녀를 발견하고 즉시 구조에 나섰습니다. 시민의 도움으로 간신히 빠져나온 소녀는 크게 다치진 않아서 응급처치만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는데요. 구조 당시 맨홀 안의 수위가 소녀의 목 부분까지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만약 조금만 더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